오늘 이제 17분 쉬었고요. 이제 다음 시간 다음 주 수업 때는 20분 쉬겠습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이고 수업은 그 다음 주는 반장 보살님께서 단톡에 올리실 건데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예? 특강? 예, 마지막 수업 때 특강. 여러분들 이때까지 수업했던 내용 중에 질문할 거나 아니 우리 불교 관련된 삶 관련된 어떤 질문들이 있으면 그거를 준비를 해서 오십시오. 그러면은 그것과 관련된 거 문답하고 그리고 또 선물 타임. 제가 선물 준비해서 선물 드릴 거고 현재 여기 개근 4분 계시죠? 개근. 맞죠? 4분이죠? 네. 개근 4분 선물 드릴 거고 다른 분들도 다 선물 다 나갑니다. 전부. 그날 혹시 못 오시는 분 있으면 선물을 누구한테 위임을 하십시오. 받아달라고. 지금 이거는 반장 보살님이 책임을 좀 져야 돼요. 우리 저기 수업 오시는 분 22명이더라고요. 22개 다 어떻게든 받아가게끔 어떻게 해보십시오. 네. 서로 아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거를 본인이 받아다가 나중에 이렇게 사석에서 만나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전해주십시오. 그렇게 합시다. 완전 혼자 오시는 분 있습니까? 저 중에 안 오시는 분 중에 서로 연결 아무 없이 하여튼 반장 보살님 알아서 하십시오. 반장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 반장 보살님이 능력이 아주 뛰어나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뛰어나죠. 그래서 마지막 수업 때 개근상 선물하고 우리 이제 1년 열심히 공부한 분들 전부 저번에 약속한 선물 드리고 문답할 거 있으면 1시간 문답하고 그 다음에 저희 브런치 카페 가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단체로 저쪽 이동해서 거기 예? 예. 네. 전날 저녁부터 굶으십시오. 많이 드시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수업을 끝내고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수업 때는 제가 이제 정수기 이론 그것까지만 하면 다 끝나요. 제가 갖고 있는 거는 다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제가 예전에 저거 말씀드렸습니까? 자동차 갈 때 엔진이 좋아야 되는 게 있고 그런 혹시 말씀드린 적 있어요? 없는 것 같은데 제 기억에. 그거 지금 합시다. 왜냐면 다음 주 방송 관련된 이야기도 해야 돼서 또 다음 주 쉬는 시간도 20분 기니까 수업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이거 그냥 들어보면 간단한 거고 당연한 건데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거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약간 다르게 또 이야기해 보는 것도 재밌잖아요. 자동차. 저 용감하죠. 무면허인데 자동차 이야기 많이 하죠. 용감해요. 알지도 못하면서. 해도 되는 거예요.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가 잘 가려면 어떻게 해야 잘 갈 수가 있죠? 잘 갈 수 있는 조건. 엔진이 좋아야 돼. 엔진. 타이어. 특히 또 겨울 지금 서울에 눈 많이 왔다더라고요. 그러면은 눈 안 미끄러지게끔 타이어 있으면 또 좋겠죠. 예, 타이어 중요하죠. 또 많겠죠. 다양하게. 또 뭐 있을까요?
연료 또 보세요. 보세요. 맞아요. 운전자.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 이거 이야기하면서도 요거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딴 거 뭐 있을까요? 이야기할 때 제가 바라는 다른 것은 이상을 바래요. 이상. 지금 나오는 것들 연료, 뭐 고급 휘발유, 연료 이런 것들은 이 안에 동상이 있거든요. 제가 바라는 건 이상을 바래요. 다른 거. 이것들과 뭔가 결이 다른 어떤 요소를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차체가 어때야 돼요? 예, 괴상은 자동차인데 지금 이 부품들 있죠. 부품. 성상이잖아요. 부품들을 보는 거는. 자동차를 보면서 부품을 보는 건 성상인데 성상의 요소들 있잖아요. 요소들 중에 지금 약간 동상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근데 저는 이상을 듣고 싶어요. 지금 차체를 지금 하나 또 말씀하셨는데 차체 추가 설명을 해 보실래요? 차체? 자, 자신감을 가지고 틀려도 되잖아요. 저 무면허 자동차 이야기 하잖아요. 틀려도 돼요. 차체가 어때야 되죠? 차체가 견고해야 예? 차체가 견고해야 사고가 났을 때 보호를 하니까 운전자를. 보세요. 차체가 견고해서 운전자를 보호한다는 것은 자동차가 잘 나가는 조건이 아니죠. 잘 나가는 견고한 거는 보호 측면이죠. 내가 보호받는다는 생각에 더 밟을 수는 있지만 차체 자체만 가지고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운전자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또 뭐 있을까요? 예? 프로그램? 연동작용. 네, 안에 시스템, 자동차 시스템 같은 거. 마력. 아, 다 좋아요. 그런데 차체랑 비슷한 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차체 견고한 거 말고 다른 요소가 있어요. 아니, 차체의 다른 요소. 그 풍선 터지는 거. 에어백. 아니, 에어백도 안전하니까 내가 더 밟을 수 있잖아요. 말고 차가 잘 나가게끔 하려면 차체가 어때야 되냐는 거예요. 유선형도 있는데 유선형이 모양이잖아요. 공기 저항 덜 받으면 잘 나가니까.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무게. 가벼워야 잘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똑같은 마력이면은 가벼워야 잘 나가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무게. 그래서 지금 이런 종류들 있죠. 얘네들은 발심 수행 측면이에요. 발심 수행 측면. 얘는 무게, 견고, 유선형 이런 거 말고 얘네들은 다 발심에 들어가고요. 이렇게 차체 무게 이거는 참회 측면입니다. 참회에서 자기 죄가 가벼워지고 업이 가벼워져야 수행도 잘 나가요. 죄 퍼지으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잘 나가겠습니까? 못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도 나왔잖아요. 아자타 사투 왕이 귀의했을 때 자기 아버지를 시해하지 않았더라면 법의 눈을 얻었을 것인데 그 못 얻은 게 과거에 아버지를 시해한 그 잘못 때문이잖아요. 무게. 나가고 싶지만 무게가 무겁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못 나가요. 그래서 수행의 측면이 내가 뭐 무조건 열심히 공부만 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공부 많이 하신 분들 중에 남들하고 좀 다투는 분들 있잖아요. 자기가 많이 안다고 수행의 진도는 별로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나가고 싶지만 뒤에서 끌어당기고 있어요. 여기 줄 묶고 줄에 자기 몸에다가 저기 나무에다 밧줄 묶어놓고 자기는 앞으로 가려고 하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뭐 다투면서 그렇게 못 나가요. 그래서 저기 무게, 참회 부분. 그래서 자동차를 보더라도 이렇게 우리 수행과 연관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의 어떤 각종 요소들, 예를 들면 뭐 에어백, 견고한 차체 그런 것은 내 수행 환경이 되겠죠. 수행 환경. 그렇죠? 차체가 견고하면 더 밟을 수 있으니까. 인터넷 보니까 저거 있대요. BMW가 잘 밟는데요, 사람들이. 제동 장치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코너 돌 때 안정적으로 돌고 제동 장치가 좋아서 잘 멈추니까 그거 믿고 막 달린대요. 하여튼 그런 말 있던데 어쨌든 그런 요소들, 내가 더 밟을 수 있는 요소들은 그거 수행 환경이 되겠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적용을 해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렇게까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그러면은 참회 쪽으로 잘 안 하던 사람이 참회에 더 신경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늘 참회만 하는 사람이면 공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엔진 개발하고 좋은 타이어로 갈아 끼고 또 때에 따라 여름에는 일반 타이어 했다가 겨울에는 눈 많이 내린 지역에는 스노우 타이어 꼈다가 이런 식으로 상황 따라 내가 좀 다르게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타이어 갈아 끼우는 거 생각해 보면. 근데 뭐 언제나 한결같이 하는 사람이 있죠. 나는 뭐 솔직한 사람이야. 그래서 아무 때서나 다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때에 따라 뭐 편하게 말할 자리가 있고 아닌 자리가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저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그럴듯하죠? 예. 저 믿고 있었던 김영민 보살님이 대답을 안 하세요. 너무 와닿아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아까 저렇게 크게 대답해 주기로 했었는데 믿고 지금 질문했는데. 그래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뭐 사물이나 현상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공부 쪽으로 그 교학 공부가 됐든 실참 수행이 됐든 많이 이렇게 끌어당겨 놓고 이해를 많이 해보십시오. 이런 사유 자체가 정사유 측면이고요. 그렇거든요. 그 정사 문사수 중에 사 있잖아요. 생각하는 거 사. 문사. 지금 듣는 거는 문.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는 사. 여러분 실천을 하면은 수. 그렇게 좀 계속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까지 했고 이제 다음 주에 정수기 이론만 하면은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거는 다 해요. 이번 1년에 제 가진 거 다 쏟아붓습니다 지금. 이제 내년에 새로 볼 게 없어요. 자, 455쪽 봅시다. 코끼리 발자국 비유의 짧은 경. 제목에 짧은 경이 되어 있으면은 긴 경도 있겠지요. 니까야 보신 분들은 아마 알 겁니다. 짧은 경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으면 긴 경도 나온다.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저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지금 짧은 경 있으니까 긴 경이 있겠죠. 당연한 말이지만 당연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저 오달지 드립 상권을 냈단 말이에요. 책. 그럼 학원도 있겠네요. 학원 없습니다. 앞으로 낼 생각도 없고. 내려고 했는데 못 내겠어요. 학원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당연한데 당연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모든 것을 고정해서 보지 말라는 거예요. 99.9% 그럴 수 있지만 0.1% 아닌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것들도 지금 짧은 경 보면서 긴 경도 생각하는 것은 지금 예를 들면 별상 그렇죠? 이거 그냥 짧은 경이네? 끝나버리면 괴상을 보는 건데 짧은 경 있으니까 긴 경도 있겠네? 별상까지 보면 긴 경 길다 짧다가요 긴 것과 비교해서 짧으니까 짧다라고 하고
짧은 것과 비교해서 기니까 길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절대적인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짧은 경이라고 하는 것은 별상을 볼 수 있다면은 긴 경도 있겠구나. 근데 긴 경도 내용은 코끼리 발자국에 대한 것이겠죠. 동상. 긴 경을 안 봐도 된단 말이에요. 어차피 내용은 코끼리 발자국 비유 같은 내용일 테니까 동상. 근데 이상은 뭔가 다른 말이 더 들어가겠죠. 길다고 하니까 똑같은 길이면은 긴 경이라고 안 부르지. 내용이 완전 똑같다면은 긴 경이라고 안 했겠지요. 그래서 이상은 더 길어지면서 어떤 새로운 비유가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우리가 분석, 판단,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봅시다. 코끼리 발자국 비유의 짧은 경. 1번부터 456쪽 1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와티에서 쟀다 숲의 아나타 핀디카 원림에 머무셨다. 그때 자는 손이 바라무는 한낮에 백마가 끄는 온통 흰색으로 장엄한 백마차를 타고 사와티를 나가고 있었다. 자누소니 바라무는 필로티카 유행승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았다. 필로티카 유행승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와차야나 존자는 이런 한낮에 어디를 다녀오는 길입니까? 존자여, 나는 사문 곧다맞게 다녀오는 길입니다. 와차야나 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문 곧다마는 통찰지가 탁월하십니까? 그는 지자이십니까? 존자여, 내가 누구라고? 내가 어찌 감히 사문 곧다마의 통찰지가 탁월한지를 알겠습니까? 그분과 동등한 자라야 그분의 통찰지가 탁월한지를 알 것입니다. 자기보다 높은 수행 단계에 있는 사람의 경지는 미루어 짐작할 뿐 알 수는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측면에서 통찰지를 본인은 알 수 없다. 탁월하다고는 생각을 하겠죠, 당연히. 근데 정확하게 경지는 알 수가 없다. 그만큼 마치 저기 정상이 보이지 않는 높은 산처럼 높은 건 알지만 정상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참으로 와차야나 존자는 사문 곧다마를 크게 칭송하시는군요. 존자여, 내가 누구라고 내가 어찌 감히 사문 곧다마를 칭송한다는 말입니까? 곧다마 존자는 신과 인간 가운데서 최상이라고 칭송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만 칭송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세상의 평가를 담담하게 이야기해요. 담담하게 이야기. 이것은 칭송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평가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이익을 보기에 이렇게 깊은 신뢰를 갖고 있습니까? 하니까 3번. 능숙한 코끼리 사냥꾼이 코끼리가 사는 숲에 들어가서 그 코끼리 숲에서 길이도 길고 폭도 넓은 큰 코끼리 발자국을 보았다고 합시다. 그는 참으로 큰 코끼리구나 라는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그와 같이 나는 사문고다마에게서 4가지 족적을 보았기 때문에 세존은 정등각자이시고 법은 세존에 의해 잘 설해줬고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잘 도를 닦는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무엇이 넷인가요? 해서 끄샤뜨리야, 바라문, 장자, 사문 4부류의 사람들의 일화를 하는데요. 첫 번째 먼저 봅시다. 4번. 존자여, 여기서 나는 학식 있고 영리하고 다른 자들과의 논쟁에 뛰어나고 머리카락조차 꿰찌르는 명사수와 같은 어떤 끄샤뜨리아들을 본 적이 있다. 끄샤뜨리아 중에 거의 최고 수준이죠. 그냥 끄샤뜨리아가 아니고 그 중에 최고 수준의 사람. 그들은 자신들의 통찰지로 다른 이들의 견해들을 단번에 논파하면서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통찰지가요, 최종적인 통찰지는 우리 부처님 깨달았을 때 나오지만 그 중간 단계에서도 통찰지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끄샤뜨리아 통찰지가 좀 생긴 어느 정도 아주 훌륭한 통찰지가 생긴 끄샤뜨리아가 이제 와요, 부처님께.
그들은 사문 곶다마가 어떤 마을이나 성읍을 방문할 것이라는 소문을 들으면 그들은 질문을 미리 준비합니다. 이미 사문 곶다마가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지를 다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질문을 준비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이미 자기는 알고 상대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사문 곶다마에게 가서 이런 질문을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 질문을 받으면 그는 이와 같이 설명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이 논파할 것이다. 다시 이와 같이 우리의 질문을 받으면 그는 이와 같이 설명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또 이와 같이 논파할 것이다. 그들은 사문 곶다마가 어떤 마을이나 성읍에 도착한 다음에 만나러 갔어요. 막상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문 곶다마는 그들에게 법을 설하여 가르치고 격려하고 분발하게 하고 기쁘게 합니다. 그들은 사문 곶다마의 설법으로 가르침을 받고 격려를 받고 분발하고 기뻐서 사문 곶다마에게 아무런 질문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논파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사문 곶다마의 제자가 됩니다. 대단하죠? 존자여, 나는 사문 곶다마에게서 이런 첫 번째 족적을 보았을 때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세존은 정등각자이시고 법은 세존에 의해 잘 설해졌고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잘 도를 닦는다. 훌륭하지요, 아주. 그 설령 사문 곶다마에게 가서 질문을 하고 그 서로 설명하고 했다 하더라도 논파할 수 있었겠습니까? 크샤트리아가 사문 곶다마의 이야기를 논파할 수 있었겠습니까? 못했겠지요. 그렇죠? 아예 애시당초 반론을 제기할 마음도 못 내는데 그렇잖아요. 아예 아무런 질문도 할 수 없었다잖아요. 그거 크샤트리아가 미리 준비를 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질문도 못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설령 질문했다 하더라도 오히려 반대로 자기들이 논파당했겠죠. 왜 그렇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요, 사문 곶다마는 정해진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 따라 때에 따라 그때 적절한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이 갖고 있는 집착 번뇌에 따라서 설법을 했기 때문에 뭐 반박할 게 없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거기 금강경에 적어 나오잖아요. 무유정법 명안욕 따라 삼백삼불이 무유정법 정해진 법이 아니다. 그때 말이 달라져요. 우리의 법은.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는 신통도 갖고 있죠. 타심통. 상대방이 무슨 말 할지 뻔히 벌써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대기설법. 상대방의 근기에 따라 그리고 상대방의 그거 능력 아니면 좋아하는 것 그것을 다 알면서 이해할 수 있게끔 비유를 들면서 대답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다 감화가 돼서 오히려 제자가 된다. 그 다음에 5번 바라문 같은 말이고요. 6번 장자도 같은 말이고 7번 사문 나오는데 이제 쭉 같은 말입니다. 461쪽 봅시다. 참으로 우리는 거의 망할 뻔했다. 우리는 거의 망할 뻔했다. 우리는 이전에 사문이 아니면서 사문이라 선언했고 바라문이 아니면서 바라문이라고 선언했고 아라한이 아니면서 아라한이라고 선언했다. 이제 우리는 참으로 사문이고 참으로 바라문이고 참으로 아라한이다. 그래서 부처님께 올바른 가르침, 올바른 수행법을 듣고 올바르게 수행해서 아라한이 된 다음에 비로소 내가 진짜 이제야 진짜 아라한이구나. 과거에도 자기가 아라한이라고 선언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라한이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가요 수행 이런 거 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저번에 또 말씀드렸지만 초견성 이런 거 좀 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이 그거 초견성입니다 해서 뭐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실제 초견성이면 몰라도 삼매 체험 해서 뭐 하겠어요. 그게 그 삼매 체험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삼매에 들어가야지 하면 그 삼매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힘이 돼야 돼요. 그거는 뭐
이야기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몇 날 며칠을 열심히 해서 산매에 들어갔다가 그걸 계속 반복해서 최종적으로는 내가 한 마음 일으키면 바로 산매에 들어가는 수준까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단지 경험한 것은 가지고는 이야기할 게 아니다. 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문이라는 선언, 바라문, 아라한이라는 선언, 이런 선언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를 이제 또 우리 삶으로 갖고 와서 보면요. 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교학적 바탕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교학 바탕으로 이 가르침. 저런 거 있죠. 오도송 같은 거 있죠. 전법계 이런 거. 왜 선가에 뭐 내려온다면서 뭐 스승이 제자에게 전법계 주고 하잖아요. 그런 거는 성언양 측면입니다. 성언양. 전법계, 오도송 읊고 이런 거는 성언양 측면이에요. 그렇겠죠? 그 다음에 그분의 설법을 들어봐야 돼요. 설법을 들어보고, 그러니까 오도송이 있고 전법계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은 옳다 아니에요. 설법을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 설법이 옳다라고 판단을 해야 돼요. 설법을 듣고. 그러면 그거는 비량 측면이 비량. 그 다음에 그 설법대로 내가 설법을 따라서 내가 행하고 살았을 때 실제 이익이 있다. 그때가 현량이거든요. 그럼 최종 확인은 현량으로 당연히 해야 되고 비량으로서 내가 그것을 실천할지 안 할지 아니면 이쪽 이야기를 이 스님 이야기를 들을지 저 스님 이야기를 들을지를 우선순위 동시에 들을 수는 없잖아요. 더 믿을 만한 쪽을 들어야 되니까 그거 판단하는 것은 비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옳다라는 것을 정해놓고 시작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 옳을까를 검증하겠다라고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지금 여기 그 사문 이전에 사문이라고 선언하고 바라문 아란이라고 선언하는 이런 잘못 거의 망할 뻔했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옳고 그름을 내가 보는 눈이 없을 때 이것이 옳다라고 정해놓고 시작하면은 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그래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봅시다. 8번 이제 사문 곧다마께 가고 싶어 해요. 귀의도 하고 이야기만 듣고 귀의를 합니다. 462쪽 9번 그러자 자느소니 바라문은 세존을 뵈러 갔다. 세존을 뵙고 세존과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해서 그 밑에 따옴표 밑에 단 넘어오면요. 바라문이여 이것으로는 아직 코끼리 발자국에 비유한 가르침이 상세하게 설명된 것이 아닙니다. 바라문이여 이제 나는 이 코끼리 발자국에 비유한 가르침을 상세하게 설하리니 그것을 듣고 마음에 잘 잡돌이 하십시오. 이제 설할 것입니다. 해서 나옵니다. 10번 큰 발자국 봤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그가 능숙한 코끼리 사냥꾼이면 단서가 있습니다. 능숙한 코끼리 사냥꾼.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능숙한 수행자라면 능숙한 불자라면 능숙한 제가자라면 단선을 달고 제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아까 앞에 뭐 오도송 전법계 같은 거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이 능숙할 때 능숙한 수행자일 때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된다. 그 측면입니다. 참으로 큰 코끼리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발자국만 보고서는. 왜냐? 코끼리 숲에는 큰 발을 가진 난쟁이 암코끼리들도 있기 때문에. 대단하죠? 이런 가능성, 수없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각을 해요. 이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직 코끼리 직접 보기 전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는 그것을 계속 따라가요. 463쪽. 따라가다가 코끼리 숲에서 길이도 길고 폭도 넓은 큰 코끼리 발자국과 위쪽이 마찰된 어떤 흔적을 본다고 해요. 만약에 난쟁이 코끼리였으면 위쪽이 마찰된 흔적 못 내겠죠. 밑에만. 그러니까 난쟁이 코끼리가 닿을 수 없는 저 위쪽에 흔적을 봤기 때문에 이제 난쟁이 코끼리는 아니다라고 경우의 수를 지워 나갑니다.
큰 코끼리는 큰 코끼리인데 난쟁이 코끼리는 경우의 수를 지워요. 당연하죠? 부처님 아주 당연한 말씀하세요. 밑에 단 그는 그것을 계속 따라갑니다. 따라가다가 코끼리 숲에서 길이도 길고 그런 큰 발자국 보는데요. 위쪽이 마찰되고 상하에 의해 부러뜨려진 어떤 흔적을 봅니다. 이제 위쪽 마찰됐으니까 키가 큰 거는 맞아요. 그 다음 상하에 의해 부러뜨려진 흔적을 보는데요. 그래도 큰 코끼리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아요. 왜냐? 코끼리 숲에는 큰 발에 큰 상아를 가진 큰 암코끼리들이 있다. 그 참으로 큰 코끼리는 수코끼리예요. 제가 인터넷도 찾아봤습니다. 보통 1.5배 크대요. 암코끼리보다 수코끼리가 1.5배 크다고 해요. 이 코끼리도 엄청 큰 것이겠지만 암코끼리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따라가요. 따라가서 이제 또 그 큰 거 보는데 어떻게 합니까? 위쪽이 마찰되고 상하에 의해 부러지고 가지가 꺾여 있는 것을 보고 또 그 코끼리가 나무 아래에 있거나 노지에 있거나 걷거나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것을 실제로 봅니다. 그제야 그는 참으로 큰 코끼리구나 라는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현량, 실제로 본 거, 실제로 봐서 비로소 큰 코끼리다라고 결론을 딱 낸다. 그 이전에 그 발자국만 본 상태 아니면 상하로 위쪽이 마찰된 흔적만 본 상태 이런 것들이 다 전법계 있고 오도송이고 뭐 그런 거라는 거예요. 아니 옆에 뭐 초견성이라고 누가 이야기해주고 그것이 삼매입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그런 것들은 흔적들이지 실제가 아니다. 우리는 실제를 봐야 된다. 464쪽 11 바라문이여 그와 같이 여기 열애가 이 세상에 출현합니다. 그는 열애 10호의 이름을 가지셨고 신을 포함하고 마다를 포함하고 범천을 포함한 이 세상을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여 드러냅니다. 드러내요. 그냥 알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드러냅니다. 시작, 중간, 끝 다 훌륭하고 의미 표현 구족하고 과거에 수업했으니까 그거 자료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청정 범행을 드러냅니다. 466쪽 12번 내용을 보면요. 마지막 줄 12번의 마지막 줄 보면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집을 떠나 출가합니다. 출가해요. 13번 학습 계목 계율 계를 지니는 것 나오고요. 앞에 했죠? 지난 시간에 앞 1교시 때 외식 제연 14번 적당한 음식에 만족하고 14번 적당한 음식에 만족한다고 합니다. 이제 내신 무천으로 들어가죠. 15번 전체상도 취하지 않고 부분상도 취하지 않는다. 16번 잘 알아차리고 17번 이제 좌선하러 들어가요. 18번부터는 좌선하러 들어가면서 심야 장벽 이제 치기 시작합니다. 장벽을 만들기 시작해요. 18번 다섯 가지 장애를 제거하고 다섯 가지 장애를 가라앉히고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 19번 선정 나옵니다. 선정 초선 그리고 20번 제2선 21, 22번에서 제4선까지 나오고요. 심여 장벽 그 다음에 23번 가히 입도 숙명통 개발하고 그 다음에 24번 천안통 개발하고 그 25번에 와서는 이제 누진통까지 개발하는 그래서 가히 입도의 완성 누진통 가히 입도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26번 나옵니다. 476조 그가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볼 때 그의 마음은 감각적 욕망에 기인한 번뇌에서 해탈합니다.
실제 이익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존재에 기인한 번뇌, 무명에 기인한 번뇌에서도 마음이 해탈합니다. 해탈했을 때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깁니다. 스스로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남이 그거 해탈입니다. 남이 초견성입니다. 이야기 안 해줘도 본인이 이게 이 정도의 수행이구나. 이 경험이 이러한 이해가 생긴 것이구나. 이러한 체험이구나. 그냥 그렇게 있는 그대로 이해만 할 뿐, 남의 말에 의해서 내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바르게 안다면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압니다. 바라문이여 이것을 일러 열애의 발자국이라고도 하고 열애의 흔적이라고도 하며 열애의 표시라고도 합니다. 바라문이여 이제야 성스러운 제자는 세존은 정등각자이시고 법은 세존에 의해 잘 설해졌고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잘 도를 닦는다라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바라문이여 이것으로 마침내 코끼리 발자국의 비유는 상세하게 완성된 것입니다.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잘 도를 닦는다라는 이런 결론, 과거에 도달했던 결론은 성언양 측면이지요. 남이 했던 말 혹은 비량 측면. 내가 생각해 보니까 저기 끄샤뜨리야, 장자, 바라문, 사문들이 다 가서 귀의하고 수행하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정말 세존의 승가는 잘 도를 닦는다라는 결론에 다 도달했는데 그것까지는 비량 측면이에요. 아직 혈량이 아닙니다. 근데 본인이 스스로 가서 공부를 배워서 실제로도 깨치니까 그때 승가는 잘 도를 닦는다라는 이 결론이 이때는 제대로 도달한 것이다. 마침내 제대로 도달한 것이다. 이것이 혈량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할 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확신이 성언양 측면의 확신인가 비량인가 혈량에서 가진 확신인가 이것을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대부분 성언양에 의해서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유명해져라 그러면 똥을 싸도 박수를 쳐줄 것이다 그 말 하잖아요. 일단 유명해지면 저 이제 약간 유명해졌잖아요. 방송 타서 저번에 좀 무비스님 저기 행사할 때 그때 이제 길 통제한다고 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커피 제일 잘하는 스입니다. 뭐 몇 명 이야기 하더라고. 저 모르는 분인데 마이크 대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지나가다가 저한테만. 네. 들었습니다. 아까 수업 대답 잘하고 도와주러 온다 해놓고 안 긁혔어요. 그 정도는 안 긁혀요. 그래서 성원양이잖아요. 방송 보고 제가 커피 잘한다고 하는 건 성원양이고 학생들의 이야기 들어봤을 때 좀 그럴듯한 이제 다음 방송 때 학생들 이야기 나올 텐데 그 이야기들을 보고 또 제가 인터넷에 올려놓은 저의 커피 이론들을 살펴보고 저 커피 진짜 저 스님이 최고다라고 말하는 것은 비량 측면이고 실제로 와서 커피를 맛을 본 다음에 이것이 최고다 하면은 그때가 이제 혈량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계들이 있기 때문에 완성이 되려면 정말 확실한 결론에 도달하려고 하면은 혈량까지 가야만 확실한 결론이다.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7번에서는 이제 귀의를 해요. 앞에도 한번 귀의를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한 번 더 이제 부처님 앞에서 고타마 존자 앞에서 다시 한번 귀의를 합니다. 그 이전에는 비량까지 갖고 있었던 마음으로 귀의를 했고 지금은 아니요 혈량은 아닐 거예요. 아직 못 깨쳤으니까. 근데 더 강해진 비량 이게 뭐 성원량도 그렇고 혈량도 비량도 그렇고 그냥 뭐 비량이다 아니다가 아니고 더 깊은 비량, 더 얕은 비량, 더 깊은 혈량, 더 얕은 혈량들이 있어요. 통찰지 있다 그랬잖아요. 장자 끄샤뜨리아 통찰지가 있는 끄샤뜨리아가 부처님께 와서 토론을 하려고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통찰지가 있다는 것은 혈량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거든요. 자신들의 통찰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혈량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혈량 전혀 없는 분들은 아마 없을걸요. 어느 정도의 혈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업까지 듣고 그리고 그 마지막까지 이렇게 수업을 계속 나오겠죠. 중간에 그렇죠. 그래서 다들 갖고 있을 겁니다.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더 깊고 더 넓고 더 적절하게 시기도 적절하고 그렇게 모든 게 다 적절하게끔 개발해 나가야 될 것이다. 그 개발 그래요. 지금 갖고 있는 건 경험 측면이고 경험. 언제든지 내가 끄집어 쓸 수 있으면 그때가 경지거든요. 그래서 산매가 됐든 어떤 초견성이 됐든 내용이 됐든 그런 것들이 경지가 될 때까지는 안심하면 안 된다. 경험은 했을 수 있죠. 뭐 진짜 초견성 경험했을 수도 있죠. 뭐 산매 경험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내가 쓰고 싶을 때 언제든지 꺼내서 쓸 수 있게끔 하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비판을 많이 하는 것이지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들 훌륭하게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니까 계속 하시고 다음 주에 478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